진행하겠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서 한 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어차피 초음파를 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잘 열심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남자 환자가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동의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이 병원에서 동의약을 먹고 싶다. 그래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약을 일단 똑같이 처방해 드리면서 어르신 그럼 피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피검사 해봤더니 알카line 포스파테이트를 상승하고 안기능은 정상인데 한마디 TG가 290으로 올라가고 해물의 AOC는 양호하게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이제 다음 박문 씨의 랩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초음파 강의하러 왔으니까 초음파를 했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별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쁘시면 가만히 PP도 좀 올라가는데 술 좀 줄이시고 그렇게 좀 지내시고 당뇨약 잘 드세요. 지금 조절은 잘 되고 있네요 하고 넘기시겠죠. 이 환자를 초음파를 했더니 턱살 롱기튜드널 스캔에 축구를 대자마자 엔트럼이 보이죠. 이게 스토막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냥 잘 넘기시겠지만 엔트럼의 월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으면서 충도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어떻게 캔서가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프로브를 조금 더 움직여봤더니 랩프로브에도 휴지한 메스가 있고 그 프로타임 파티스에 림프로브도 굉장히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로브에도 이렇게 엑스제코를 보면 휴지한 메스가 보여서 이 환자는 가스릭 캔서가 인프로드 메타시스와 리버 메타시스를 동반하는 것을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료실에서 소수한 랩 하나 이상이라도 초음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프로를 대다보시면 이런 케이스들을 만나실 수 있고 한 환자의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요. 한 달 전쯤에 만난 환자인데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오한과 발열이 있었습니다. 38도.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당연히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겠죠. 코로나 검사 음성 나왔다고 했고 그쪽 병원에서 후보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답니다. 피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14,200이 상승하고 CRP는 12.3이래요. 근데 자기네는 발열의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저희 병원이 있고 구로병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구로병원 안 가시고 저희 개인 의원으로 오셨어요. 이 환자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뭘 했을까요? 초음파를 했겠죠. 왜 이 환자를 데리고 초음파를 했을까요? 의사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레셔널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나는 환자고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고 롱 인펙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헤파토 빌리언이나 GI 트랙 인펙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피지컬에는 특별히 피사인도 보이지 않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환자를 보낼까? 아니면 그래도 혹시 초음파를 해볼까? 그런데 어쨌든 헤파토 빌리언 트랙에 인펙션 소스가 있는지 한 번은 봐보자 하고 초음파를 결정을 했습니다. 초음파를 했더니 리버 그 엣지 쪽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가 메스가 보이면서 내부의 시스템 체인지를 보이는 이런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리버 업세스 임프레션으로 당신은 큰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큰 병원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셨겠지만 이거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셨고 거기서 CT를 찍어서 리버 업세스가 발견이 되고 카테터 드레인 되고 치료를 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일주일 뒤에 고맙다고 CT 사진까지 친절히 이렇게 가지고 인사를 보호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지 모르지만 보험으로 초음파 검사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초음파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이제 청진기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환자가 오면 청진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걸로 진찰을 했지만 요즘은 어떤 증상으로 와도 제가 보여드렸던 증례처럼 초음파로 검사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초음파는 성진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료실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상 간초음파 수정과 초음파 해부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빠르게 진단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는 관계로 넘어갈 거고요. 이 간의 구역에 대한 내용은 이 그림은 너무나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어느 구역에 있는지 선뜻 정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근처에 있는 영상학과로 CT를 꼭 찍으러 보내십시오. 초음파가 100% 완전한 검사도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지금 초음파를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좀 어렵잖아요. 김일보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초음파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상학과 가셔가지고 초음파 소견과 CT 소견과 이렇게 막 매칭하면서 배우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영상학과 찾아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좋아하는 영상학과 선생님 없을 거고 대신 CT 환자 많이 보내주면 고맙다고 명절에 막 과일 상자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CT 많이 보내셔가지고 그 CT 판독지와 내가 본 초음파와 해만지오마를 하나 발견했어도 세그멘트가 내가 생각한 세그멘트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재미도 있고 실력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이런 세그멘트를 초음파에서 보면 뒤집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는 뒤집어진 세그멘트를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을 눈에 잘 익히셔서 1, 2, 3, 4, 5, 6, 7 그리고 잘 보지 않는 세그멘트 8번까지 구역을 따라서 또 초음파 검사를 해보다 보면 검사하시는데 재미도 붙고 아까 같이 이렇게 초음파가 잘 보이지 않는 구역들도 천천히 발견하시다 보면 이 리버 엣지에 있는 그런 리버 억세스도 발견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그멘트별로 초음파를 검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저희 보험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 초음파 12장, 정밀 초음파 2장 포함해서 14장의 소견을 얻게 되는데 이런 초음파 소견을 얻을 때도 세그멘트별로 초음파를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보험 기준에 맞는 이 영상들을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 찍어도 이 영상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세그멘트 1, 2, 3, 4번을 보는 영상을 찍으면 강좌 행사 스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6번, 7번 이 세그멘트를 찍는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수련이 되게 되고 그래서 세그멘트별로 검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 간에서는 빠졌지만 담낭의 장축 스캔과 CBD를 담는 췌장의 두부와 췌장의 미부 스캔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험 기준에 맞는 빠진 비장도 가야죠. 비장 스캔까지 하게 되면 보험 기준에 맞는 초음파 스캔이 되기 때문에 세그멘트별로 보는 연습을 쭉 해서 순서대로 보시다 보면 보험 기준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보험 기준에 맞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몇 가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정밀 초음파, 이 정밀 초음파는 만 40대 이상의 비형 간염이나 실험 간염 환자, 간 경변증 환자를 것으로 큰 병원에서 많이 관리하니까 저희 같은 병원인들한테는 비형 실험 간염 환자가 오는데 반드시 감사 목적에 간암 감시를 하셨다고 써주셔야 됩니다. 비형 간염 환자가 왔는데 복통으로 와서 초음파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환자를 정밀 초음파로 하시려면 검사 목적에 반드시 간암 감시를 했다고 적어주시고 판독지에도 꼭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급여 조건은 다 괜찮은데 영상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하다 보면 패티리버가 심할 수도 있고 장에 가스가 많을 수도 있고 그 췌장의 미부 스캔도 찍으라고 하는데 췌장의 미부는 가스밖에 안 보이고 그런 경우에라도 그런 영상을 다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삭감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검사하시면 되겠고요. 판독 소견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써야 되지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영리하게 판독 소견서를 좀 작성하셔야 됩니다. 학회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는 판독 소견서를 쓰실 수도 있고 일일이 손으로 적는 판독 소견서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범위는 항상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만 본다는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스나 뭐 흉곽에 가려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사했다는 내용을 꼭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되는데 그냥 여기에 정상 노말 다 체크를 하신다면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못 봤는지를 기술을 안 하셨다면 그냥 모든 법적으로는 다 봤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썼어도 기타 사항 안에다가 가스가 가려진 부분에서는 잘 못 봤다. 혹은 뭐 초장의 미부가 가려진 초장의 미부를 가스에 가려진 못 봤다. 그리고 못 본 부분은 못 봤다고 꼭 기술해 주시고 환자한테도 초음파 검사가 실질만큼 정확하진 않으니까 못 본 부분이 있는 검사다. 그런 것들을 꼭 인식을 좀 시켜주시고 검사를 하시면 처음에 초음파를 하시면서도 불안한 이런 감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케이스를 쌓아가시면서 실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초음파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이퍼 에코익하다는 말과 하이코 에코익하다는 말이 단순히 간단하고 물렁물렁하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톤도 딱딱한 것도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할 수 있지만 공기도 하이퍼 에코익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영상을 보시면 더 판단하기 쉬우실 거고 그래서 하이퍼 에코익한 것이 팔시피케이션도 있지만 에어도 있고 하이퍼 에코익한 것은 인플라메이션도 있을 수 있고 캔서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안 에코익한 것은 워터나 시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초음파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회색을 보더라도 밝은 데 있으면 더 진하게 보이고 어두운 데 있으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혈관종을 보더라도 그냥 A는 B다 하고 외웠던 것처럼 혈관종은 무조건 고에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패티리버가 많아가지고 주변에 패티리버가 많아가지고 주변이 밝을 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두운 혈관종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항상 이렇게 초음파 장비 회사에서 맞춰준 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 위에 사진에서는 뭔가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좀 보이죠. 어코스틱 인핸스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스트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포커스를 움직여주면 시스트감 변별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쪽에서 보면 포스트 어코스틱 인핸스먼트가 양쪽에 다 있지만 도플러를 띄워보면 하나는 혈관이고 하나는 시스트죠. 그래서 도플러의 기능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흔히 보는 포칼 패스피어링 같은 경우도 매스처럼 보여서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도플러를 띄워서 이 혈관에 편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안쪽으로 혈관이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인 조직에 있는 패스피어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초음파의 특성이나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검사를 해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료실에서 초음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구별화된 초음파를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이유라도 초음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상적인 간 초음파 소견과 해박적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빨리 볼 수 있고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고 단독 소견서에는 빠져나갈 구멍도 맞춰보면서 용이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단독 소견서는 반드시 프린트해서 사인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프린트해서 사인을 안 하시려면 전자서명을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공인인증서 가지고 전자서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초음파의 기본 특성을 잘 이해해서 검사하시면 재미있고 또 보람차게 초음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